알고전론의 강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흔쾌하게 바로 좋아요, 언제든지 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놀랬거든요. 저희는 연락이 처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또 됐구나 이러고 있는데 딱 한 문구였어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일에 그 정성이 보였거든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5월 달에 항상 바쁠 때라서 그걸 보고 답장을 드려야지 하다가 까먹고 있다가 빨리 보내야겠다 해서 한 줄만 보내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채널명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절 그 달리다던 네, 맞아요. 그것도 있고 아이고 약간 이런 네, 느낌도 맞아요. 있고 해가지고 네. 보니까 15년차 비보이에서 사찰 크리에이터가 되셨더라고요. 동적이잖아요. 막 춤추고 하다가 전 사찰하면 약간 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확 건너뛰어갔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찰 크리에이터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보이는 되게 동적이고 불교라는 거는 정적인데 그 안에도 되게 높낮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췄던 춤이랑 지금 하는 이런 삶들이랑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도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려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되다가 그게 특기가 돼서 공군 비보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연회병사처럼 군대에서 이제 공연하고 막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운이 좋게 스위스에 가서 군 생활 중에 전 세계에서 이제 따뚜라는 게 있어요. 군악대들 경연 대회?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향수병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막 호텔에 누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우리 선임이 내가 막 이렇게 약간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법당에 가자. 거기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좋다 해서 그때부터 막 다니기 시작했죠. 가고 나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불도 나랑 좀 맞네? 그러면은 불교라는 문화에 대해서 아 너무 좋다 했는데 이제 불교에 대한 문화만 이제 취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크리에이터로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찍고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7년 차거든요. 네. 그때는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 콘텐츠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거랑 불교랑 비교를 하면 불교가 한 5년 정도 느려요. 근데 7년 전에 제가 그걸 시작을 했으니 완전 그런 콘텐츠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불교 가니까 좋았는데 내가 영상 만들어서 친구들 꼬셔서 같이 가야겠다. 같이 갈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야 너 이거 봐, 이거 재밌어, 같이 가자,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사찰 크리에이터가 된다? 이제 나 사찰 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찰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어요.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전북 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주라는 지역은 불교의 색이 되게 낮거든요. 얕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단어도 되게 생소했던 친구들한테 야 나 요새 사찰 다니면서 영상 찍어 하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지, 막 응원을 해주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 되게 좋았던 건데 원래 그렇게 실행력이 좋으셨던 성격이었는지 뭐 그런 원동력이 좀 궁금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고자 하면은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이게 실패하더라도 해봐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2년 차 정도에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순간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찰 가서 촬영하고 누구랑 공유하고 이거 자체가 재밌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방문했던 사찰 수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100여 군데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사찰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불교를 그냥 재밌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뭐 기도를 하시고 이거랑은 살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냥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거였는데, 연주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천에.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갔다가 이제 새벽에 같이 스님이랑 나와서 그 관세음보살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졸린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눈을 감으니까 갑자기
흰색 코끼리가 막 장식 달린 흰색 코끼리가 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이거 눈 뜨면 이 코끼리 없어지겠다. 다시 못 보겠다.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흰색 코끼리랑 같이 다닌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왔다 간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다녔던 사찰 중에 가장 뭐 추천하는 사찰 한 3개 정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찰이라는 곳은 사계절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찰은 그대로인데 주변의 자연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그 역사가 깊은 곳이 이제 양산의 통도사라고 우리나라 3대 사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엄청 넓고 거기는 진짜 한 3일 생각하고 가도 알아볼 것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설악산에 봉정암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 예전에 뭐 EBS나 다큐멘터리 보셨으면은 눈길을 뚫고 막 한 올라가는 영상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는 데만 4시간이거든요. 걸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차가 못 가요. 그래서 가는 길 자체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만큼 경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딱 지금 이제 곧 여름 오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골굴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림사라고 불리는 골굴사에서 이런 선무도도 배워볼 수 있고 옆에 간포 바다 가서 수영도 해볼 수 있고 익사이팅한 템플스테이를 원하면은 거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 그 강사님 인스타에서 보고 왔어요. 그럼 보자마자 여기는 진짜 조금 한국스럽지 않은 곳이죠. 처음 딱 봤을 때. 저 처음에 해외 사찰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죠. 인스타그램 콘텐츠 중에 서린 작가님의 초콜릿 붓다를 이제 예술이냐 네, 아니면은 회불. 회불이냐 네, 토론 같은 콘텐츠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보고 왔는데 불교는 되게 예술이나 뭐 창작 이런 걸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편이죠. 그런 게 조금 요즘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무언가에 접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불교 박람회에 다녀왔을 때, 제가 불교 박람회가 한 6년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MZ 분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 힙한 불교다,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참여해왔던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불교는 원래 힙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됐을 뿐이지 원래 힙한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MZ 친구들한테 불교가 뭔가 맞춘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불교 이런 매력이 있었네라고 발견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좀 불교 덕후 강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좀 크리에이터 강사님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제 여쭤보게 될 건데, 네.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스스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편집을 좀 하실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고 그냥 저는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촬영할 수 있고 그 편집할 수 있는 친구를 꼬셔서 야, 내가 조금 밥 사줄게 해서 영상 좀 찍어줘 해서 그걸 한 편, 두 편 만들다가 밥으로는 안 된대요. 또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한다.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그거를 막 쌓아오다가 제가 그 돈을 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한번 배워봐야지 해서 그 프리미어 프로의 C, V,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는 거 그것만 배웠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내가 이런 영상에 이런 기법을 하고 싶다 하면 유튜브로 배우고. 그래서 저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쌓여서 지금은 기획, 촬영, 편집까지 다 하고 제가 만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에 뭐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하면은 다들 이제 대답하는 게 근데 나 영상 편집 못하는데 어떡해? 이거였거든요. 완전. 제가 한 6년, 5년 전부터 만나는 스님들마다 스님 유튜브 하세요. 진짜, 스님 유튜브 하세요. 5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세요. 지금은 이제 막 세상이 변하니까 지금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5년 전부터 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직장인이랑 좀 다른 삶이잖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게. 네.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친구들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예술가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짧게 올리는 영상은 한 3초짜리 영상도 있고 긴 호흡의 영상은 1시간이 넘는 영상들도 있어요. 제 콘텐츠 특성상. 근데 그 모든 영상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창작물이고 저의 관점이나 저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투영하는 뭔가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터라는 게 창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뭔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냥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이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단점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를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북 전주에서 올라와서 연등회를 즐기기 위해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뺐거든요. 뭐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게 사실 마진이 안 남아요. 제가 지금 이 활동들이. 근데 제가 재밌어요. 제가 하면서 이거를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들이 있지만은 요거 하면은 성공에 조금 빨리 다가갈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어, 이것도 좋아.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힘을 조금 더 빼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는 조금 더 성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촌스럽거든요. 영상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덕도덕 붙어있고.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싶어가지고 네, 오히려 맞아요. 잘라내는 게 힘들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스토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만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었어서 그것만 조금 덜어내면은 괜찮지 않을까? 딱 7년차 크리에이터 이제 선배로서 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만약에 조카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그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거를 저희 어렸을 때 그 세이클럽이나 뭐 다모임 하듯이 버디 막 네, SNS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팔로우하고 자기 기록 올리고 우리가 글 몇 장 올리던 것처럼 지금은 영상으로 올리는 것처럼 그냥 그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야 뭔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야, 막 크리에이터는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냥 내 핸드폰으로 나의 오늘을 기록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한다 하면은 그게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다면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